김성태 전격 귀국. 지난 화요일 날 이제 태국에 있는 이민국에 의해서 긴급 체포가 됐는데 오늘이 금요일이죠. 수목금 사흘 만에 이제 오늘 태국에서 비행기를 탄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항공. 오늘 타면은 이제 오늘 낮에 타면은 오후 5시 20분에 인천공항에 들어옵니다. 아니면 이제 오늘 태국에서 밤 늦게 타면은 내일 새벽에 뭐 4시, 5시, 7시 이때쯤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성태는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됐을까요? 뭐 법률적인 절차는 우리하고 태국하고 좀 다른 부분도 있고 비슷한 부분도 있고 뭐 그런데 거기서 약간의 첫 보도 시에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민국이 체포를 해가지고 그걸 경찰에 넘겼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좀 흐릿한 것 같습니다. 이민국이 체포를 하면은 뭐 이러저러한 그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거니 아니라거니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바로 추방을 해버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게 경찰로 넘어가면은 나는 우리나라로 소환되지 않겠어라고 하는 뭐 소송을 걸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복잡한 그 법적 절차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성태가 8개월 전에 해외로 도피를 한 그 후에 우리 외교부가 김성태가 가지고 있는 여권을 무효화한 겁니다. 그리고 인터폴에 이제 적석 수배령이 내려진 거죠. 인터폴의 적색 수배령이. 그러면 이 사람은 싱가포르에 있든 필리핀에 있든 태국에 가든 어디에 가든 이 세상에 어디에 가든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겁니다. 왜? 소지하고 있는 여권이 무효화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체포가 된 거죠. 긴급 체포가. 근데 뭐 본인이 처음에는 이제 본인도 뭐 이재명처럼 나는 정치 탄압을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정치적 망명을 신청할까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했다고 그래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포기를 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우리 검찰의 솜씨를 많이 칭찬들을 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그렇게 전격적으로 체포를 했으며 또 그걸 바로 송환 조치를 하도록 우리 검찰이 아무 이 외교관계 태국 검찰하고 그 협조라든지 공조라든지 이걸 정말 잘한 것 같다. 이제 이런 건데 그 더불어민주당의 중진인 안민석 의원이 또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이게 검찰의 시나리오다. 검찰의 시나리오다. 뭐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중권 광운대 교수가 또 이 더불어민주당 음모론 또 끄집어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김성태한테 걸려 있는 혐의가 대략 4가지입니다. 김성태한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올해 58살 김성태 한테 걸려 있는 혐의 첫 번째 200억 상당의 횡령 배임 이겁니다. 200억 상당. 그러니까 200억 원어치의 전환 사채를 발행을 하면서 이 돈이 정당하게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용처가 수상할 경우에 횡령 배임이 되는 겁니다. 결국 쌍방울 그룹이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200억이다. 그다음 두 번째 이 돈을 어디다 썼느냐인데 그것 중에 정관계 로비 정치인들 고위공직자들 한테 흘러 들어갈 정황이 지금 여러 가지 포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관계 로비. 세 번째가 뭐냐?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린 대북 사업. 그러니까 경기도의 이재명과 쌍방울의 김성태가 서로 이익이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경기도의 이재명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북한과의 어떤 그 영향력 주고받기의 최문순보다 내가 북한 쪽에 더 큰 사업을 좀 벌여볼 테야 라는 그런 정치적 야망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경기도가 호시탐탐
강원도를 누르고 경기도가 대북 사업의 제 1등가는 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때 쌍방울이 같이 대북 사업, 특히 광물자원 취득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을 쌍방울이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이재명과 쌍방울의 김성태가 이익이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화영, 경기도의 평화부지사, 그다음에 손부수, 아태협 회장, 이제 이런 사람들이 동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와 아태협과 그다음에 북한의 그 비슷한 단체가 함께 대회를 여는 겁니다.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무슨 대회, 하도 대회 이름이 길어서 암기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접촉을 중국에서도 갖고 필리핀에서도 갖고, 그러면서 여기에 또 수백만 달러가 저쪽으로 넘어가고 중국으로 외화 밀 반출이 되고 이런 이제 복잡한 일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김성태가 아주 깊숙이 속속들이 모든 내막을 알고 있을 것이다. 쌍방울이 경기도와 아태협이 함께 대북 사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접촉을 갖고 대회를 갖고 뭐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러저런 모양새를 꾸며 나갈 때 다 그게 그냥 맨손으로 됩니까? 다 돈 들어가는 거죠. 수억 원씩. 이 돈을 쌍방울이 된 겁니다. 대신에 쌍방울은 뭘 얻어가느냐? 기브앤테이크, 북한 쪽에 뭐 광물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한 대북 사업. 여기에 똑바로 정부의 공식적인 허가를 받고 이루어진 사업은 거의 없어 보이고 다 언더테이블, 암암리, 뒷공문으로 한 것, 이 불법적 요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지금 대북 사업 불법적 뭐 접촉 의혹, 거래 의혹 또는 뇌물 의혹 이런 겁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김정은한테 뭐 특별한 선물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에르메스의 말 한 장. 어마어마한 고가입니다, 여러분. 에르메스 요만한 지갑 하나에 몇백만 원씩 하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아니 가죽 지갑 요만한 게 몇백만 원인데 그 커다란 말 한 장은 얼마겠습니까? 저는 뭐 저하고 관계없는 물건이어서 가격은 알지 못합니다만 말 한 장, 승마를 하기 위해서 얻는 말 한 장, 특별한 상류층만 쓰는 극히 이 수요처가 한정되어 있는 말 한 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값이 얼마인지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에르메스에서 나오는 말 한 장 가격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 좀 올려주십시오. 롤렉스 시계 뭐 10개 김정은한테 줬다는 거 아닙니까? 김성태가. 이제 그래서 아무튼 이 세 번째 김성태한테 걸려 있는 게 세 번째입니다. 대북 사업. 네 번째가 그 유명한 변호사비 대납. 변호사비 대납. 그 이제 이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2번 걸려 있는 겁니다. 한 번은 이제 지난 선거 때 그때 그 형님 정신병원 입원과 관련해서 강제 입원적 그런 측면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거짓말을 했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 그때 거기에 초호와 이 변호인단이 거기에 합류를 한 거죠. 1심, 2심, 대법원까지. 그때 나온 얘기가 만약 이재명이 아니라 대기업 총수였다면 이 변호사 비용만 해도 500억이 넘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1심, 2심, 대법원까지 갔으니까. 그 당시에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느냐? 자기는 전부 다 재능 기부 받았다고 그랬어요. 뭐 법무연수원 동기생들, 중앙대 법대 친구들 여기에서 다 십시일반으로 도와줘서 자기가 재판을 치를 수 있었다. 그리고 뭐 자기가 재판 비용으로 쓴 돈은 뭐 2억 원 정도밖에 안 됐다. 그랬거든요. 이 정도 사안이면 몇백억이 들 것을 2억 원만 들었다. 알고 보니 그때 그 변호인단 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쌍방울에서 발행한 전화산채 20억 원어치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뭐 상상해서 하는 말씀도 아니고 의혹 단계에 있는 말씀도 아니고 다 사실로 팩트로 확인된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얘기했던 녹취록 폭로 제보자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죠.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됐죠. 그 사람 이름이 이병철. 아무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김성태한테 관련되어 있는 이 혐의가 4가지. 다시 한번 빨리 요약해드리면 하나는 200억 횡령배임, 2번째는 정관계 로비, 3번째는 대북사업, 4번째는 변호사비. 이 중에 이재명하고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이 3번째, 4번째. 대북사업과 변호사비입니다. 그러면 이제 안민석이가 왜 뭐 검찰 시나리오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김성태가 몇 달 전에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뭐라고 연락을 넣었느냐. 다 얘기하겠다. 귀국해서. 뭐에 대해서? 이재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다시 말하면 대북 사업에 쌍방울이 어떻게 개입되어 있고 이재명과 북한 쪽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내가 아는 말을 다 말하겠다. 또 하나는 변호사비. 우리가 돈 댔지. 어떤 방식으로 돈 세탁을 어떻게 전환 사채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게 세탁된 상태로 변호사들한테 갔는지 내가 다 얘기하겠다. 그리고 그 이재명을 도왔던 변호사들이 쌍방울 그룹의 어느 자리에 지금 사회이사 이런 것으로 고문 사회이사로 와 있는지 내가 다 얘기하겠다. 근데 수첩에 다 적혀 있어. 대신 200억 상당의 횡령 배임에 대한 내 개인적인 혐의를 좀 덮어줄 수 없겠느냐. 이제 이겁니다. 김성태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나를 이렇게 인터폴의 적색 수배령까지 내리고 나를 끝까지 쫓아다니는 이유가 나 혼자 때문이 그러겠어? 이재명 때문이지. 그렇다면 내가 검찰에 제안을 해야지. 그래, 이재명에 대해서 아는 거 다 얘기할 테니까 나에 대해서는 좀 풀어줘라. 수원지검이 노! 우리나라에는 그런 제도 없어. 미국에 있고 일본에도 비슷한 제도 있는데 우리는 없어. 따라서 헛소리 하지 말고 들어오면 자진해서 빨리 들어오는 게 너한테 이로울 거야. 이렇게 이제 답이 간 겁니다. 그러한 보도가 있었어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안민석이 아마 시나리오다, 검찰 시나리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쌍방울 관계자가 김성태한테 이제 태국에 있는 그 김성태 측근한테 이제 정확하게 들어서 우리 기자들한테 밝힌 겁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을 해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 밝힐 것은 밝히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굉장히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밝힐 것은 밝히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그러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뭐냐? 횡령 배임 부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쌍방울 그룹이 내 회사인데 내가 내 회사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했겠느냐. 다 회사를 위한 일이다. 횡령 배임 이건 내 다 가서 해명할 수 있다. 횡령 배임이 아니라 회사를 경영하다 보니까 빚어지는 일들이다. 이것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가 이 부분입니다. 밝힐 것은 밝히겠다. 이 부분은 뭐냐? 이재명 관련 부분이죠. 변호사 대납, 대북 사업. 원래 쌍방울 그룹이 대북 사업에 욕심냈던 거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기도 이재명한테 그냥 끌려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면서 내가 돈을 냈던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겠다는 거 있죠. 밝힐 것은 밝히겠다.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쌍방울 그룹이 보도 자료까지 냈습니다. 그러니까 쌍방울 그룹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 사태에 대처를 하면서 이제 달려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은 김성태는 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생존 전략. 그러니까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면
의외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김성태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만약 김성태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169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 그룹의 우호적인가? 그 169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이재명은 나를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이재명은 나에 대해서 구명 능력이 있는가? 이런 생각 해보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끝까지 부인하고 도망다니면서 이재명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나의 생존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잦은 귀국해서 검찰한테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부인할 것은 부인하는 것이 나에게 이로울 것인가? 그리고 쌍방울 그룹에 이로울 것인가? 당연히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른바 이것을 저는 살궁리 전략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이제 김성태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거기에는 이재명은 못 믿겠다. 이제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결정적으로는 이런 거라고 봅니다. 대장동 사태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이제 김성태도 주의 깊게 계속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에 협조적으로 모든 진술을 하고 있는 남욱, 유동규, 그 다음에 지금 구속 소감돼 있는 정진상, 김용 이런 자들에 대해서 아마 깊이 있게 팔로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우리 검찰이, 윤석열 정부가. 적당한 선에서 타협이라는 게 없구나. 끝까지 쫓아와서 나를 죽이겠구나. 내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거나 구속 만료로 풀려나거나 뭐 이러면은 나의 방어권을 가지고 재판을 받으려면은 지금 귀국하는 게 정답이겠구나. 그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사 출신이죠. 조응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이상민 원로 의원 뭐 등등하고 함께 소수의 목소리지만 쓴소리를 계속하고 있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쪽에서 본다면,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이재명 쪽에서 본다면 기소가 되는 것보다 김성태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 더 두려울 것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재명 기소보다 김성태 송환이 더 두렵다. 뭐 총선에 엄청난 악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김성태의 귀국이 늦어져서 총선에 임박했을 때 들어오면 더 폭탄이 될 것이다. 뭐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러나 왜 이재명 본인의 기소보다 김성태의 귀국이 더 두렵다고 했느냐? 저기에는 복잡한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응천 의원이. 사실 이재명의 제3자 뇌물죄는 앞으로 이 재판이 뭐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대단히 복잡한 법리적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 사업과 관련된 불법 뇌물이나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된 불법 뇌물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즉각적으로 그 범죄의 혐의가 입증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원래 대장동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부터 많은 법조인들이 그랬었습니다. 이재명을 단번에 잡아넣어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그랬었습니다. 왜? 증거가 다 있으니까 이미. 논란의 여지가 있는 증거물이 아니라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물이 있기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그 얘기를 조응천 의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른바 쌍방울이 김성태가 정관계 로비를 했다고 하는데 쌍방울이 호남 기업이거든요. 그럼 호남 출신 의원들이 많은 민주당 쪽에 어떤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었느냐. 이런 걱정을 조응천 의원은 하고 있는 겁니다.